어제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한동훈 신임 당대표가 선출된 이후에 개혁신당은 최상병 특검법 즉시 추진하자 이렇게 특검법 관철을 요구했습니다. 개혁신당을 이끄는 허은하 대표와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좋은 아침입니다. 네, 좋은 아침입니다. 아름다운 아침이에요. 네. 예. 자, 대표님 어제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있었고 한동훈 후보가 당대표로 선출됐습니다. 62.84%. 이 전당대회 결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래도 관심 있게 보셨을 거 아니에요. 혹시 어떻게 되나 해서. 그렇죠. 세간의 관심을 많이 받았던 전당대회이기 때문에 열심히 봤고요. 역시 어대한이었다라는 결과를 우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고 또 저는 전날 어대한은 어차피 대표는 한 달짜리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어차피 대표는 한 달짜리다. 예. 오늘 각종 언론에서 말씀하시는 것도 우려를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축하를 하면서도 걱정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잘 버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어차피 대표는 한 달짜리인데 잘 버텨내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예요? 기대를 많이 하고 계시고요. 우선은 축하드리고 보수의 정신을 얘기하는 그 논설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논평들이. 그러니까 보수의 정신이 사라지고 있고 보수 당이라는 자체가 해체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우려를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한동훈 대표에게 지금 희망하는 것은 그래도 좀 변화를 가지고 다시 좀 살려낼 수 있는 인물이 아닐까라는 기대를 하셨기 때문에 64% 이상의 결과를 얻었다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분들은 용산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버텨낼 것이냐. 저는 그대윤이라고도 하거든요. 예, 그래봤자 대표는 윤 대통령이다. 국민의힘의 현재 대표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국민의 걱정이 되지 않도록 말씀하셨던 대로 어떻게 변화를 잘 이끌어낼 것이냐. 근데 보수의 정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정적인 어떤 토대 위에서 발전적인 좀 변화를 해나가는 걸 텐데 너무 변화에 대해서 가벼이 여기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은 했는데요. 그래도 기대해 봅니다. 어대한 어차피 대표는 한 달짜리다. 어제 그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 그 원인은 그대윤이라고 하셨나요? 그대로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이다. 네, 그래봤자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다라는 건데. 그것 때문에 어차피 한 달짜리다 이런 말씀하신 거예요? 저는 잘 버텨내셨으면 좋겠어요. 직접 경험했던 당사자이잖아요. 사실은 저희가 쫓겨나봤기 때문에 어떠한 일들이 있을지는 사실은 그림이 좀 그려집니다. 하지만 그게 변화되길 바랍니다. 사실 국민의힘이 잘하면 저희한테는 불리한 게 많죠. 그러나 국민들 입장에서는 거대 여당이 정부를 이끌어가는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여당이 잘해주길 바랄 겁니다. 그래서 잘 버텨내셨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제가 아마 오늘 10번 정도 반복할 것 같고요. 국민들이 여튼 걱정들 많이 하십니다. 그 이준석 의원이 얼마 전에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방송 인터뷰로 보니까 일주일도 지나지 않으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뭔가 끌어내리기 위해서 무언가를 할 것이다. 이런 인터뷰를 했던데 그 얘기하고 허은하 대표님이 어제 얘기했던 한 달짜리다 요거하고 좀 맥이 다 있는 거 아니에요? 용산에서 어떤 공격이 들어올 거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건가요? 저희는 그런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사실은 이번 전당대회 때도 많은 개입을 하셨고 그 목소리를 내셨잖아요. 그렇게 보여지고 대부분 그렇게 보고 계신 것이 사실이죠.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 아닐까. 아직은 변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용산이. 용산이 변하셔야 된다라고 해서 저희는 또 임기단축 개헌 얘기도 했죠. 어차피 대통령이 변하지 않는 한 국민의힘의 미래는 그렇게 밝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걸 잘 버텨낼 수 있는 대표냐. 이게 숙제일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예전에 이준석 당시 대표 시절에 허은하 의원도 지근해서 경험을 하셨으니까 좀 더 다르게 보일 수는 있는데 당시는 이준석 대표하고 윤석열 대통령과 충돌이 많았어요. 그리고 당시는 임기 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힘이 굉장히 좋을 때였습니다. 지금은 조금 상황이 다른 거 아니에요? 총선도 참패 이후하고 대통령의 지지율도 예전 같지 않고
네, 지지율이 예전 같지 않고 그래도 예. 국민의힘이 대통령의 지지율보다 높다라는 것, 그리고 그 국민의힘의 한동훈 대표가 당선이 됐다라는 건 분명 다른 점일 겁니다. 예. 그런데 달라지지 않는 건 아직도 임기가 3년이나 남았다라는 거고, 그 힘이 얼마나 무서운지는 한동훈 대표와 예. 그리고 국민의힘의 의원들이 아실 거다. 예. 변화를 얘기하지만 사실은 변화하기 힘들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예. 제가 4년 동안 함께 있어 봤고, 네. 그리고 지금의 의원들이나 국민의힘이 그렇게 바뀌었나를 생각해 보면요, 의원들의 변화가 거의 없죠. 변화된 게 없는데 대표가, 그것도 원내대표가 몇 명의 한동훈 팀을 데리고 갑자기 국민의힘을 바꿀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그 축출하는 그 케이스를 저희는 옆에서 봤는데 그 힘이 만만치 않다. 원내대표가 몇몇의 자기 팀을 데리고 당대표 하는 거는 이준석 대표 때랑 비슷하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준석 대표, 이준석 의원하고 허은하 대표에게는 좀 가슴 아픈 일이겠지만 당시 이준석 대표처럼 축출 안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동훈 대표는. 지금 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뭔데요? 가장 정상적인 정당이 저희 개혁신당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정상적인 말씀을 하시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뭐 100%는 아닙니다만 국민의 눈높이를 맞춰야 된다. 그리고 변화해야 된다. 그리고 용산의 여사에 대해서도 그래서는 뭐 안 된다라는 말씀들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또 최상병 특검에 대해서도 나는 찬성한다라는 물론 조건들을 많이 다셨지만 이제 그러한 부분들을 뭐 좀 지켜 나가시고, 그리고 오늘도 제가 논설들을 보면서 논평들을 읽으면서 재미있었던 것은 개혁 리더십, 개혁 보수의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아무래도 그 협치하고 그러니까 공화주의를 상당히 강조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와도 함께 대화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하나씩 좀 더 보죠. 어제 이제 한동훈 당 대표가, 신임 대표가 대선 때 있었던 유권자 연합을 단시일 내에 복원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걸 아마 제 기억에는 당대표 출마 선언할 때 이 얘기를 했거든요. 뭐 사실 언론에 그런 평가들이 많았죠. 뭐 수도권 중수청이라고 하는 중도 수도권 청년층이 대선 때는 저 윤석열 당시 후보를 지지했는데 이번 총선 때는 이탈해서 국민의힘에 참패했다. 뭐 이런 분석이 많던데 그것 때문에 그런지 유권자 연합 복원이라는 얘기를 계속하거든요. 한동훈 대표가. 이거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이거 혹시 뭐 개혁신당에 대한 러브콜이다 뭐 이렇게 혹시 받아들이시나요? 아니면 그렇게까지 볼 건 아니다 이렇게 저는 보시나요? 그렇게까지 볼 거는 아닌 것 같고요. 추후에 뭐 저희에게 어떤 손을 내밀 수는 있겠습니다만 지금은 워낙에 신조어 만드는 걸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새롭게 들리는 그런 단어를 가지고 뭐 변화를 얘기해보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말하는 뭐 외연 확장을 하겠다, 중도층의 민심을 끌어오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아까 제가 공화주의자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여기저기 이제 손을 벌려서 함께 해보고자 하는 생각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서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다만 지금까지 지켜봤을 때 한동훈 대표는 말하고 행동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최상병 특검만 봐도 그렇죠. 그래서 저희 아마 대변인이 당선되자마자 자 이제는 약속을 지킬 때입니다라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 국민들도 그리고 언론에서도 많은 관심과 응원을 해주는 만큼 말하는 것은 지키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최상병 특검법 얘기를 해보죠. 이 제3자가 특검을 추천하자는 안, 이게 개혁신당의 천하람 의원 안과 좀 유사하거든요. 천하람 의원은 대한변협의 추천권을 주자는 거고 한동훈 대표는 대법원장을 주자는 거고, 어쨌든 정치권이 빠진다는 점에서는 동일합니다. 어떻습니까? 이거는 어떻게 추진할 계획을 좀 가지고 계세요? 개혁신당에서 먼저 국민의힘에게 제안한다든지? 뭐 저희는 계속 제안을 했고요. 그래서 받아달라라고 계속 부탁을 드리고 있는 거고, 아무래도 법 전문가 아닙니까 한동훈 대표가. 근데 대법원장 추천이라는 것은 약간 삼권 분립에 어긋나지 않나 하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좀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선에서 이 최상병 특검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고요. 다만 지금은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서 찬성과 반대로 이야기하지만 저희 개혁신당의 생각은 좀 다른 게,
우리가 10년 뒤에 군대를 한 번쯤 되돌아봐야 예. 되고 지금 군에 입대해서 계신 분들뿐만 아니라 내 아들을 군대에 보낸 부모 입장을 봤을 때 계속 이렇게 불안해서 되겠느냐라는 거거든요. 전쟁에 나가서 돌아가신 것이 아니잖아요. 네. 시스템의 문제로 인해서 지금 사실 최상병뿐만 아니라 수많은 우리 군인들이 안 좋은 소식들을 좀 전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스템을 어떻게 바꿔나갈 거냐.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예. 그러려면은 지금 문제점에 대한 것을 확실하게 저희가 분석하고 그 다음에 문제점이 이러하니 앞으로 이런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자라는 얘기를 하자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진도가 안 나가고 있는 거죠. 계속 찬성이냐 반대냐를 가지고 얘기하면서 본회의장 들어와서 앉았다 대로 나가고 맨날 피켓만 들고 언제까지 싸울 건지 알겠습니다. 제발 한동훈 대표 체제에서는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이제 한동훈 대표가 이 최상병 특검법 관련된 질문에 당내 민주적 절차를 통해서 토론해 보겠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뭔가 입장이 좀 바뀐 거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예전과 입장이 동일한 원론적인 얘기를 하는 거라고 보십니까? 그냥 말만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토론은 기존에도 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대표가 됐으니 힘이 생겼으니 해보겠다라고 한다면 힘으로라도 제발 토론하십시오. 알겠습니다. 혹시 원내대표기 때문에 원내 없기 때문에 원내에서 반대하면 현실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나요? 어렵죠. 왜냐하면 추경호 원내대표가 또 선언하셨잖아요. 원내를 이끌어가는 수장은 나 추경호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은 저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이 이제 수권 정당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지만 그 수권 정당에서 아주 문제가 되는 게 기득권 정당이라는 모습에서 좀 벗어나야 될 텐데요. 엘리트들만의 싸움에서 지금 손해 보는 것은 진짜 민심, 우리 국민들뿐이다라는 생각을 꼭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표님. 네. 임기 단축 개헌 얘기가 개혁신당 쪽에서 나와요. 민주당 쪽에서는 탄핵 얘기가 솔솔 나오는데 이준석 의원도 임기 단축 개헌 얘기하고 우리 허은하 대표님도 탄핵 열차가 출발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개헌해주면 멋진 마무리가 될 것.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거 당론으로 추진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개혁신당이? 저희는 당론이죠. 저희는 개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대부분의 국민들과 또 정치 고관여층은 개헌이 필요할 것 같다라고 생각하죠. 자, 그런데 그럼 이 타이밍에서 그 얘기를 한 게 어제 이제 김용태 의원은 진정성이 좀 의심된다는 취지 얘기를 했는데 그게 이제 예전부터 학계나 정치권에서 나왔던 5년 단임제는 안 되니까 4년 중임제로 개헌을 하자라는 그 순수한 의도에서 나오는 겁니까? 아니면은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단축에 방점이 찍힌 겁니까? 저는 그 생각하는 대로 보인다라고 생각하는데 왜 진정성이 없다고 생각하는지. 생각하는 대로 보인다. 네, 임기 단축이 돼야 한다라고 본인이 생각하기 때문에 김용태 의원이 그렇게 말한 건 아닌지 두려움이 보인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요? 개헌의 필요성은 지금 그분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벌써 40년이나 지났고요. 재건축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시대에 맞지 않는 그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개헌이 돼야 되고 뭐 5.18 늘 전문에 싫겠다라는 얘기 말로만 늘 5.18 5월만 되면 얘기하고 있는데 그럼 그거 안 하실 생각이냐. 그리고 이제 대통령제의 문제를 지금 해결하기 위해선 사실 개헌을 해야 될 텐데 이 개헌안에서의 내각제 자체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왜 불만을 가지십니까? 국회의원에 대해서 신뢰를 못 하시기 때문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대통령의 임기를 우선은 미국처럼 우리가 재선을 할 수 있도록 한번 만들어보자라는 건데 왜 그걸 그렇게 삐뚤게 보는지 그래서 안 된다. 국힘은. 개헌에 방점 찍힌 거지 임기 단축에 방점 찍힌 건 아니다. 이런 의미시라는 거죠. 임기 단축도 하면서 개헌하는 거죠. 애매한데요. 알겠습니다. 자, 의원 대표님 마지막 질문 될 것 같은데요. 앞서 이제 한동훈 대표의 뭐 유권자 연합 복원 이거 관련해서 이제 공화주의 말씀하시면서 여러 세력에 손을 내밀려는 것 같다라는 말씀하셨어요. 그러지 않고서는 국민의힘이 힘들 겁니다. 그럼 다음 당장이 아니더라도 다음 지방선거, 다음 대선을 앞두고 한동훈 대표의 국민의힘이 개혁신당에 손을 내밀면 잡으시겠습니까? 그 손을 내민다라는 것을 저희가 손 내미는 것을 무조건 잡겠다? 그건 말도 안 되죠. 그럴 것 같으면 2기 당대표인 저 허은하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여러 번 얘기했지만 보아뱀 M&A 하겠다.
그렇게 당하지 않으시려면 제대로 국민의힘 관리 단속하셔라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손을 내밀긴 할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내밀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언제쯤에요? 어느 순간이 오겠죠. 아무래도 2026년 가까이 그때쯤이 되겠죠. 차기 대선을 앞두고? 네, 지선 앞두고 저는 지선 앞두고도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때까지 누가 더 단단해져 있는지 그 전쟁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보수 내 개혁 전쟁이 있을 거라 이런 의미신 거죠? 네, 개혁 보수뿐만 아니라 양당이 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개혁 전쟁은 분명히 있을 거고 거기에서 우리의 영향력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개혁신당 지켜봐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허은하 개혁신당 대표였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